자,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이 중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월간 차이나 시간이고요. 자, 요즘에는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사실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더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게 또 정치적으로도 이 시진핑에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책을 알아야 중국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중국 투자자라면 중국에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봐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그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3연임을 노리고 있는 시진핑에게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게 올해 10월에 시진핑 3연임이 이제 결정이 되는 그 당대회 때까지 좀 계속될 거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었는데 네네. 다만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저희들의 피부로 와닿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이게 주요 도시들이 봉쇄 조치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도 그리고 이제 중국의 소비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인터넷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뭐 이민과 관련된 문의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관련 브로커들에게 있어서 이민 문의 자체가 조금 늘었다라는 뉴스들은 많이 보여지고는 있어요. 네. 근데 다만 그 숫자가 전체로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어쨌든 중국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조금 현재 이제 주요 도시들의 봉쇄 조치가 좀 영향력이 없지 않나, 효과가 약하지 않느냐라는 네네. 좀 문의들이 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제 시진핑의 3년인가 이제 연결까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관련된 영향력은 좀 없을 것이다, 제한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먼저 시진핑 주석이 이제 3연임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마땅한 후보군이 있어야 될 텐데 네네. 아직까지는 그런 관련된 후보군도 보이지 않고 있고 뭐 사실 투표가 있는 나라는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런 관련돼서 이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한다면 조금 시진핑에게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겠지만 이거를 바로 3년임이 어려워질 것 같다로 해석하는 거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저도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그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자꾸 중국에서 이제 공장도 멈추고 제로 네. 코로나 한다고 봉쇄하고 하다 보니까 참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네네.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감안을 해서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를 좀 바꿀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네. 이제 주요 도시 봉쇄 조치들을 같이 쓰고는 있는데 저는 조금 두 개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거는 큰 정책 틀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정책의 그 단어 자체를 크게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도 주요 도시들의 그 코로나 확진자들의 그 추이를 살펴보면은 네. 어쨌든 피크는 조금 넘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4월 말부터는 그 일부 도시들이 봉쇄 조치들을 완화할 거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PCR 검사도 뭐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격리 기간을 단축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부 조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이제 계속 이어가서 그렇다면 이제 경제 성장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연간 목표치를 미달했는데 2분기에는 뭐 쇼크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기도 해서 네. 이 그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경제 성장률 자체가 중국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이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오히려 좀 맞아요.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잘 나왔던 이유는 결국에 좀 생산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견조했었고 소비가 안 좋았던 부분이 큽니다. 근데 다만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을 기점으로 이제 봉쇄 조치들이 완화가 된다면은 네. 어쨌든 그런 관련된 우려들은 4월이 피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4월이 아니라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우려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가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 부분들은 저는 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가장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하향 조정이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로 코로나 정책도 그렇고 어쨌든 주요 도시들의 봉쇄
봉쇄 조치가 네네. 그 산발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사실은 개인 소비 자체는 좀 둔화되는 게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중국의 고용 시장이라든지 네. 그리고 소득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뭐 헤드라인으로도 조금 점차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고 세부적으로도 본다면은 그 저학력이나 저소득자들의 그런 고용들이 조금 더 심각하게 악화가 되고 있고 또한 소득도 살펴본다면은 그 투자 소득이 견조한 가운데 뭐 노동 소득 그러니까 그 월급쟁이들의 그 소득이 그 다음으로 근로소득이요. 네. 안 좋아졌고 가장 안 좋은 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서비스 경기가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에 대해서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어쨌든 중국이 생산 활동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게 경제 지표에서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결국 생산이 되고 있다면은 수요를 맞춰야 될 텐데 개인의 소비가 좀 어렵다면은 결국에 정부와 기업에 의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맞춰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이게 정부랑 기업에 의한 수요라는 게 네. 그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전체 고정자산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 정부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현재 경기 전망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뭐 금리 인하라는 게 어쨌든 금융 비용이 낮아지고 네네. 뭐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그 경기 전망이 나쁘다면 기업 입장에서 굳이 대출을 늘려서 투자를 빠르게 늘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통화 정책보다는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뭐 재정 정책을 예를 들면 재정 적자 폭을 크게 늘린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지방채 발행을 계속적으로 빠르게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이렇게 되면서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고정자산 투자가 그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은 3월과 2월 연초 지표와 3월 지표들을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연초 대비 좋아진 게 인프라 투자 지표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총수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중국 바라보면서 이제 소비를 바라보고 투자를 했던 거였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차라리 중국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하는 쪽으로 네. 눈길을 돌리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중국의 경제 도시 상하이가 봉쇄 장기화되면서 네. 뭐 우리나라 자동차도 그리고 뭐 사실 테슬라도 직접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 자동차 산업의 타격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을까요? 일단 자동차 산업의 일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네네. 같고요. 근데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격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3월 16일에 조업이 중단이 되었고 4월 18일에 일부 가동이 재개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5월 중순부터는 이제 완전 가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뭐 토요타라든지 이제 폭스바겐도 이제 상해 공장이 있는데 네네. 어쨌든 3월 중순에 중단이 되었었고 지금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상하이 공장은 이제 곧 재개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오고 네. 있어서 조금 긍정적이 어쨌든 그 회복되는 시기 자체는 네네.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네네. 드리면은 뭐 실제로 국내 양사 그러니까 현대차, 현대 기아차를 보면은 전사 비중으로 봤을 때 네.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사 기준으로 한 10% 정도 미만에 이제 그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직접적인 차질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제 현지 부품 공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에서 좀 생산 차질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전반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락다운에서는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가 이제 네네. 공급이 좀 차질이 있으면서 뭐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각각 한 7,000대 정도가 생산이 좀 늦어졌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조금 이런 공급망 자체는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중국 지역의 이제 사업 비중이 높은 부품사들 있잖아요. 뭐 네네. 국내로 하면은 이제 만도가 대표가 될 텐데 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은 좀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락다운이 얼마만큼 빠르게 재개되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저는 공급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생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중국이 그 봉쇄 조치에서도 생산 공장들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조금 적극적으로 그 물류라든지 생산 차질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생산은 좀 빠르게 회복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봉쇄 조치가 풀리더라도
소비 부분들은 네네.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인들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보다는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2년 전에 생산이 좋았고 네. 소비가 어려웠던 그 구도로 돌아갈 것 같다라고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